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 기본 작업이요. 기본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얘는 총 5점짜리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제목은 이제 그대로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8번 이 영역의 데이터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써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대소문자 꼭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자, 그리고 이제 날짜, 그리고 12세 이상이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그대로 15세 이상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7.5다, 8.6이다, 7.4다 해서 소수성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러닝 타임 얘네들도 뭐 110분이다, 109분이다 해서 분이라는 그 글자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고, 그리고 G열에 보니까 이제 누적 관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얘네들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셀 서식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알아서 이제 붙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제목부터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화명 첫 번째 거 이제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액션 입력해주고 위로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개봉을 또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고, 마지막 데이터 다 입력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등급 몇 세 이상이다 요거 이제 데이터 쭉쭉쭉 올라가면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평점 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130분 요거 이제 입력하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첫 번째 110분 요거까지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누적 관계 요것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대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각 2점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1번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해 주래요. 그리고 크기가 됐든 글꼴 스타일이 됐든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고 밑줄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우리의 행 높이를 30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런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글꼴 크기는 지금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이요.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지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굵게 찍어주고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밑줄을 이중시선 회계용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중시선 중에서 회계용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밑줄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그냥 이중실선만 있지 이중실선 회계용은 없다고요. 해서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얘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밑줄을 이중실선 회계용 이런 걸로 이제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셀 서식에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셀 서식에서 싹 다 이제 변경을 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까지 싹 다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컨트롤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지정할 때는 우리가 맞춤이라는 요 탭이요. 해서 맞춤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텍스트 맞춤에 가로가 있죠. 지금 여기는 일반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꼴이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글꼴 크기가 됐든 글꼴 스타일이 됐든 밑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글꼴의 크기는 이제 14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14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이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그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줄은 이중시선 회계용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그냥 이중시선도 있고요. 이중시선 회계용도 따로 있죠. 해서 이중시선 회계용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싹 다 이제 지정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1행 요 행 번호가 써져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행 높이 클릭이요. 그러면 높이를 수치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30이라고 쓰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행 높이까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4에서 A5번이요. A4, 5번이 지금 이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6, 7번이요. A6, 7번도 이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A의 8, 9번, A의 8, 9번이 이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고, A 10번에서 11번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이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두 개 셀은 그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우리 A4에서 A5번 요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 요 두 개 셀을 지정하고, 세 번째 영역 요거 이제 지정해 주고, 마지막 영역 요거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역 지정할 거 싹 다 이제 영역 지정했으면 이제 컨트롤 키 이제 손 띄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두 개 셀들이 이렇게 이제 한 칸으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A3에서 G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요 제목들 필드 명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일단 A3에서 G3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그때 셀 스타일이요. 우리 셀 스타일은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셀 스타일이죠. 셀 스타일은 지금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회색 강조 3번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 개 이제 스타일들이 쫙 뜨죠. 그러면 그 중에서 회색 중에서 우리 강조색 3번이요. 강조색 3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회색 강조색 3번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F4에서 F1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F4에서 F11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 정립율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요 퍼센트 기호 요거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때 표시 예 보니까 지금 적립률 이곳에 들어있는 그 수치가 만약에 3이다 그랬을 때 3%로 나타나게, 그리고 만약에 0이 들어있을 때는 0%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 그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도 10%, 여기는 이제 7%, 5%, 5%, 2%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형식 이곳에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중에서 우리가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직접 이렇게 써주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치 데이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버린다고요. 해서 만약에 12라는 그 값이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리 거는 10이 들어있을 때는 그냥 10%로, 그리고 7이 들어있다 7%, 5가 들어있으면 5%, 2가 들어있으면 2% 그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왜? 표시에 보니까 3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을 때 3%, 0이 들어있을 때 0%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잖아요. 해서 우리가 요 퍼센트 기호를 붙일 때 퍼센트 기호를 그 자체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시킨 대로 원래 써져 있던 그 수치 뒤에 전부 다 이제 퍼센트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서식 코드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요 퍼센트라는 그 기호가 문자로 이제 취급이 돼서 원래 있던 그 숫자 뒤에다가 요 퍼센트라는 요 기호를 붙여달라 그렇게 설정이 돼서 문제에서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4번에서 2의 11번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결제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이름을 결제액으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우리 G4번에서 우리 G의 11번이요. G4번에서 G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의 이름을 누적 포인트를 정의해라.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이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름을 정의할 때는 수식 입력줄이 있을 때 수식 입력줄 앞에 이 영역이 우리 이름 상자라 그랬어요. 요 이름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직접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결제액이다 이렇게 이제 글씨 쓰고 꼭 엔터를 눌러줘야 되겠죠. 해서 글씨 쓸 거 썼으면 엔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요. 우리 G의 4번에서 우리 G의 11번 이만큼 이제 영역 지정해주고 또 이름 상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적 포인트 하고 쓰고 글씨 다 썼으면 또 엔터요. 엔터를 꼭 눌러줘야 이름 정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 된 거는 우리가 확인할 때 다른 셀을 찍어버리면 지금처럼 내가 셀을 찍었을 때 그 셀의 주소가 이름 상자에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내가 이 영역, 요만큼의 영역을 내가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하게 되면 그때 내가 첫 번째 셀이 우리 B의 4번 셀이죠. 그 셀의 주소가 지금처럼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 정의한 그 영역은 내가 이렇게 이제 범위로 다시 지정하게 되면 내가 정의했던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누적 포인트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했더니 누적 포인트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름 상자를 보고 이름 정의를 똑바로 했나 틀리게 했나 그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름 정의할 때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다시 범위로 지정을 해서 이름 정의된 걸 확인했더니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그러면 오타가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해당 문제는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해서 오타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맨 위에 메뉴 보게 되면 수식이라는 요 메뉴가 있죠. 해서 수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정의된 이름에 보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서 이름 관리자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이름 정의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내가 오타가 난 그 이름을 선택해 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편집이라는 요 버튼이 있죠. 요거 이제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타가 난 거 그거 이제 수정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제 이름 관리자하고 이렇게 떠요.
그때 여기서 이제 이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닫기만 우리가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G1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3번에서 우리 G의 11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이걸 먼저 적용한 후에 적용한 다음에 우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A3번에서 시작해서 우리 G11번까지 싹 다 블럭을 설정해주고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테두리를 이곳에서 변경시킬 수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테두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테두리 이곳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 이제 테두리까지 싹 다 이제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지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이 표에서 우리 전문 도서관이 100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300 이하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죠. 우리 전문 도서관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학교 도서관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은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고급 필터의 조건은 A의 20번에서 C의 22번 그 영역대에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먼저 작성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해당 영역을 쭉쭉쭉 찾아가 보면 우리 A 20번에서 우리 C의 22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드명부터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필드명 요거 이제 봤을 때 우리 전문 도서관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런 제목에 중간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A의 20번 요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문 도서관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오른쪽에다가 학교 도서관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죠. 전문 도서관은 우리가 1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크거나 같다 100하고 이렇게 써 주면 되고 학교 도서관은 300 이하인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300하고 이렇게 이제 써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100 이상이다, 300 이하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가 쓰게 되면 얘는 이제 AND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조건은 오화 조건이에요. 중간에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하든 뒤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하든 둘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화 조건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100 이상이다 그리고 300 이하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고급 필터를 했을 때 그 결과요. 그 결과 값으로 지역하고 우리 전문 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요 세 개만 순서대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결과 고급 필터 결과 그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25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낼 게 지역을 나타낼 거니까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옆에다가 우리 전문 도서관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오른쪽에다가 학교 도서관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5가지 이 필드를 전부 다 이제 결과값으로 볼 게 아니라 특정 필드만 내가 보고자 할 때는 그 제목을 우리가 지금처럼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고급부터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니까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한번 선택해 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bil 피터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 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를 해서 결과값을 표시할 게 아니라 우리는 A의 25번 셀에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결과값은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요. 목록 범위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범위 중에서 제가 이미의 셀을 이제 찍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번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을 입력한 요만큼의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A의 25번 셀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내가 제목을 이제 입력해 놨잖아요. 제목 입력한 곳 요 3개 셀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뭐 동일한 레코드는 이제 한 번만 표시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얘네들은 전문 도서관이 이제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100 이상이 아니지만 우리의 학교 도서관의 그 데이터 값이 300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추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모의고사를 이제 꾸준하게 문제를 푸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